안녕하세요. 모바일 정보 검색 6차 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수업도 열심히 들어보아요. 오늘 수업에서 배울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알아보고, 둘째, 정보검색대회 문제로 정보검색대회란 어떤 것인지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바일 정보검색을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 ICT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4세대 산업혁명으로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으로 대표됩니다.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로봇기술,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가상현실, VR 등이 주도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2016년 6월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포럼의 의장이었던 클라우스 슈밥이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이슈화되었습니다. 당시 슈밥 의장은 이전의 1, 2, 3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 환경을 혁명적으로 바꿔 놓은 것처럼 산업혁명이 전 세계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동인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1784년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과 기계화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 1870년 전기를 이용한 대량 생산이 본격화된 2차 산업혁명, 1969년 인터넷이 이끈 컴퓨터 정보화 및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 주도한 3차 산업혁명에 이어 로봇이나 인공지능 AI를 통해 실제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물리 시스템의 구축이 기대되는 산업상의 변화를 일컫는 것을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것에는 지능형 로봇, IoT, 사물인터넷, 차세대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헬스가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은 인간처럼 시각, 청각 등을 이용해 외부 환경을 스스로 탐지하고 필요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로봇입니다. 산업용 로봇이 일의 효율성과 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지능형 로봇은 모든 행동이 인간에 초점을 맞춥니다. 기존 산업용 로봇은 극한지나 산업용 도구로서 조정에 따라 움직이는 성격이 짙었습니다. 이와 달리 지능형 로봇, 인텔리전트 로봇은 환경에 따라 능동적 실행으로 장소,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자, 정보, 기계, 센서, 소프트웨어, 반도체, 인공지능 등이 총망라되는 첨단 기술의 결합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을 검색하면 이렇게 여러가지 검색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교육센터가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식백과에서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4세대 산업혁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로봇을 검색하여 보면 이와 같이 지능형 로봇의 탄생과 성장이라는 지식백과 결과가 보입니다. 사회 전반에 감성 코드를 물들인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일만 하는 과업형 로봇보다는 인간의 세심한 감성까지 배려하고 있는 관계형 로봇의 인기가 높아진다라는 내용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보았을 경우에 이와 같이 지능형 로봇이 인간과 유사한 모습과 그리고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능형 로봇이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는 모습을 누군가가 촬영하여 올린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양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지능형 로봇이 사용되는 곳이 있어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였을 경우에 뉴스가 최근에 방영된 뉴스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의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 로봇이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대에는 로봇이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로봇과 우리가 서로 공존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지능형 로봇은 인지기술의 5가지 감각을 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고 운동신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도 가지고 있네요. 두뇌, 뼈, 관절, 피부 등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핸드폰으로 지능형 로봇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을 활용하여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한 것을 많이 검색하여서 생활의 지식을 쌓아가셨으면 합니다. 지능형 로봇에 대한 결과 검색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처럼 시각, 청각 등을 이용해 외부 환경을 스스로 탐지하고 필요한 작업을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로봇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이 일의 효율성과 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지능형 로봇은 모든 행동이 인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4차 산업혁명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이렇게 결과를 보시면
앞서 컴퓨터에서 살펴보았던 결과와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과 지능형 로봇을 살펴보았습니다. IoT 사물 인터넷은 말 그대로 사물들이 서로 연결된 것 혹은 사물들로 구성된 인터넷을 말합니다. 기존의 인터넷이 컴퓨터나 무선 인터넷이 가능했던 휴대전화들이 서로 연결되어 구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사물 인터넷은 책상, 자동차, 가방, 나무, 애완견 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연결되어 구성된 인터넷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연결되는 대상에 있어서 책상이나 자동차처럼 단순히 유형의 사물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교실, 커피숍, 버스 정류장 등 공간은 물론 상점의 결제 프로세스 등 무형의 사물까지도 그 대상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침대와 실내 등이 연결되었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지금까지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실내 등을 켜거나 꺼야 했지만 사물 인터넷 시대에는 침대가 사람이 자고 있는지를 스스로 인지한 후 자동으로 실내 등이 켜지거나 꺼지도록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사물들끼리 서로 대화를 함으로써 사람들을 위한 편리한 기능들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물 인터넷의 이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집으로 가고 있는 길에 도착 10분 전부터 보일러가 돌아가도록 해놓자 라고 하여서 바로 목욕할 수 있게 물도 받아놔야겠어. 도착 5분 전부터 받으면 안 씻고 따뜻하겠지 라고 되어 있고요. 보일러 욕조 각각 10분, 5분 전에 준비할 것이라는 명령을 전송하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사물 인터넷의 기본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이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과 사물이 대화를 한다라고 하여 우리 생활에 굉장히 편리함을 주는 4차 산업혁명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많은 이미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물과 사물들이 사물 정보, 촬영 정보에서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관제 시스템을 통하여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 전화에서 사용하는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핸드폰에서 사물 인터넷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에서 사물 인터넷을 검색을 하니 지식백과에서 인터넷으로 기반을 하여 사물을 연결하는 것이라는 사물 인터넷이란 사물 인터넷은 세상에 존재하는 유형 혹은 무형의 객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이미지가 PC에서 살펴본 것과 유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똑같은 그림이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 돌아가기 전에 핸드폰으로 전등을 켜놓는다든지 보일러물을 미리 데워 놓는다든지 이러한 시스템이 사물 인터넷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을 살펴보았습니다. 차세대 반도체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원이 없어도 기억을 보존하는 낸드 플래시의 성격을 지니면서 속도는 크게 향상된 메모리 반도체를 말합니다. 컴퓨터 등 각종 프로그램을 기록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 반도체 업체가 1996년 9월 서울대와 세계 최초로 테라비트급 이상의 차세대 반도체 숫자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는 오래도록 기억을 하고 많은 용량을 기억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기술이 뛰어날수록 그 나라는 IT 기술이 점점 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검색대회 따라잡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검색대회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정보 검색대회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 체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나라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을 증명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인데요. 아마 질문을 보시고 바로 떠올리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한번 검색으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검색을 한 후에 결과를 살펴보실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보시는 것과 같이 통합 검색, 블로그 검색, 이미지 검색 등 많은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는 이미지가 아니라 통합 검색 또는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지식백과 또는 어학사전 이런 곳에서 결과를 찾아줘야 하기 때문에 통합 검색에서 먼저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도 제출서를 유한지라고 하여 장애인 복지카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이 답일 것이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한번 재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라고 하여 장애인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발급하는 카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답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핸드폰에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로 바로 검색을 하시고 앞서 검색해서 본 결과가 이미지였기 때문에 현재 보이는 것은 이미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지가 아니라 통합 검색 또는 옆에 오른쪽에 있는 점 3개를 누르셔서 지식백과나 뉴스, 어학사전 등의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을 확인하시고 싶은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오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라고 했을 때 많은 검색 결과가 나오고 있네요. 보시면 네.
이렇게 나오는데 검색 결과가 상당히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실 경우에 다시 검색 세부적으로 지식백과나 어학사전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식백과로 했을 경우에도 결과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다시 어학사전을 클릭하여 하시면 이렇게 앞서 보았던 검색 결과와 같은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문제에서 살펴보았던 장애인을 증명하는 이것은 복지카드, 정확한 명칭은 장애인 복지카드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복지카드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정답을 복지카드라고 하셔도 되고 좀 더 정확하게 장애인 복지카드로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기출문제에서 답은 복지카드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URL 주소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URL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 기억하고 계시겠죠? 다음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장애인이 구입할 수 있는 장애인용 차량의 종류 중 자가용은 몇 cc에 이하여야 할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몇 년간 다른 사람에게 이전을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여 여기에 대한 답은 두 가지를 찾아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를 잘 선별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많은 연습을 하시면서 감각을 익히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 자가용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장애 등급에 따라 2000cc 미만의 장애인용 차에 각종 세금 면제를 할 수 있다라는 자동차 생활이라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을 하였을 때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은 2000cc 미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른 검색 결과에서는 많은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검색어를 바꾸어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를 바꾸어서 검색하여 보니 결과가 또 바뀌었는데요. 보시면 검색어를 바꾸어서 검색을 해보았을 경우에도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한 결과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지식인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장애인 차량 2000cc 이상이라는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는 아니지만 앞서 살펴보았던 인터넷 주소 URL을 기재하지 않는 정보 검색 대회에서 답만 기재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런 곳에서 답을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곳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의 검색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검색 결과를 또 바꾸어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를 바꾸어서 검색을 하였을 경우에 다양한 검색 결과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이는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사이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확인했을 경우에 다양한 목록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목록을 찾아주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자동차 세제와 관련된 세금 혜택과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승용 자동차에 대한 소비세 면제라고 나와 있고,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이내 양도할 경우에 잔존 연도분 부과라고 해서 5년 동안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배기량은 2000cc 이하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정책을 검색을 하시고 난 이후에 똑같이 어느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지 확인을 하시고 통합 검색으로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고 나서 보건복지부 정책인 지식백과에 대한 결과이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화면을 아래로 계속 내리다 보면 좀 전에 살펴보았던 것과 같은 사이트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검색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중에서 원하는 검색 결과를 찾기 위해서는 인내심과 성실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를 밑으로 내려서 똑같이 세제 혜택을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같은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같은 2000cc 이하 결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cc 이하이면서 5년 이내에 양도를 할 수 없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리산 북부 하천에 사는 이 동물은 멸종위기 1급 천연기념물 330호 1982년 지정으로 지정된 야생동물입니다.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이 중에서 핵심되는 단어는 아마도 요것으로 바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부가적인 검색어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에 사는 천연기념물 330호 동물을 검색하였을 경우에 이미지가 먼저 보이고 있습니다. 저처럼 동물 모습만 보고는 이름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글자로 된 텍스트로 이루어진 결과를 확인을 하시면 수달은 천연기념물 제330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답이 바로 찾아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검색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든 일반 컴퓨터로 검색을 하든 검색을 잘할 수 있으려면 계속 반복적인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리산 천연기념물 330호라고 하였을 경우에 수달이라고 바로 검색 결과가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수달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URL 사이트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울산 울주군 두동면 대곡천 중류 강한 암벽지대에 있는데 국보 147호입니다. 선사시대 기하학적 문양과 각종 동물상이 새겨진 상부와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성각화와 명문이 있는 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번 검색에서 핵심어는 아마 이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울주군 두동면 대곡천 국보 147호로 검색을 하니 이렇게 천정리 각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답인 것으로 확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검색어를 한번 바꾸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정리 각석 국보 147호라고 하여 답은 천정리 각석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였을 경우에 울산의 국보제 147호라고 하여 천정리 각석이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천정리 각석을 넣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천정리 암각화 국보제 147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검색 결과들 중에서 이렇게 뉴스 사이트는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검색 결과를 확인하시고 URL을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이번 문제에 대한 답은 천정리 각석으로 확인이 됩니다. 잠시 머리 식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상 잘 하셨죠? 또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정보 검색 실습을 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매월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의 독립운동가는 누구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문제가 좀 간단한 것 같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7월의 독립운동가 이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글을 넣어서 검색을 하였을 경우에 이달의 독립운동가는 여기서 살펴보시는 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연미당 선생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은 아마 연미당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검색 결과가 블로그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로 한 번 더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를 선정하고 발표를 하는 곳은 국가보훈처입니다. 국가보훈처를 검색을 하셔서 국가보훈처 웹사이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인물을 검색하시고 싶을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보훈인물이라는 곳에 들어오시고 지금은 독립운동가를 하기 때문에 이달의 독립운동가인 이곳을 살펴보면 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인물 이달의 독립운동가 검색어를 2018년 7월 독립운동가로 검색을 하였을 경우에 앞서 보았던 연미당이 아닌 전홍표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으며 검색 일치는 7월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지금 찾고 있는 검색 결과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렇게 이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름을 확인하신 것을 다시 검색을 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검색을 하였을 경우에 연미당님을 검색을 하였을 경우에 2018년 7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검색 결과의 답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의 사이트를 확인할 경우에 이렇게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맨 아래쪽에 속성이 나옵니다. 속성을 클릭하시고 속성창이 열리면 URL 주소를 확인하셔서 이 부분을 복사를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최대한 가까이 가셔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파랗게 영역이 표시됩니다. 이렇게 한 후에 파랗게 표시된 부분에 겹치게 마우스를 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후에 복사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핸드폰에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신 이후에 위에 메뉴에 어느 부분이 선택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하실 경우에 이렇게 2018년 7월에 독립운동가 선정 연미당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네이버 블로그로 확인이 됩니다. 아래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화면을 내려 보았을 경우에 이곳에서 보는 것과 같이 문화경제 소식이라고 하여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답으로 확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미당 선생님이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미당 선생님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연미당 선생님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사이트를 잠시 들어가 보았었습니다. 국가보훈처를 조금 더 살펴본 후에 문제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 오시게 되면 알림 소식이 보이고 공간에 다양한 자료들이 보이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훈기념 행사와 관련된 소식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달의 보훈 행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이기 때문에 보훈 행사가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2016년 6월 보훈 행사 계획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훈 인물 중에 이달의 전쟁 영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전쟁 영웅을 살펴보면 이렇게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6월에 6.25 전쟁 영웅 장철부 육군 중령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첨부 파일로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곳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메뉴들 중에 굳이 저장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열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허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펴보니 장철부 중령이라고 하여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을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면 장철부 중령은 독립운동과 6.25 전쟁에 모두 참여했던 군인으로 말을 타고 적진을 누빈 우리나라 최후의 기병대장이며 마지막까지 적과 맞서길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용맹스러운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 인물 중에서 이달의 독립운동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는 임병극 님이 되겠습니다. 1920년 대한국민회 지휘관으로 봉오동 전투 승리를 하신 분이네요. 얼마 전에 영화 봉오동 전투가 상영되기도 하였었는데 또 궁금하시면 이 영화를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만들어진 영화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병극님에 대한 다양한 소식이 이렇게 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보훈처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 이곳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검색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도를 제가 글씨를 잘못 넣었네요. 이 연도가 아닙니다. 2018년에 이루어진 6월 13일에 실시한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서울특별시장 선거는
838만 947명의 선거인 수에 500만 9,098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선거에서 무효 투표수는 얼만큼 나왔는지 찾아보세요.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투표에서 무효 투표수를 찾아야 하는 문제이니만큼 어느 사이트를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어를 잘 선정하셔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라고 하였을 경우에 이렇게 검색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52.79%로 당선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무효표라든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할 경우에 다른 검색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런 선거를 관리하는 사이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에서도 다양한 메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느 것을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검색 사이트와 그 검색 사이트의 많은 메뉴들 중에 어느 곳을 빨리 찾느냐가 검색 대회에서는 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소개하는 사이트를 시간 나실 때마다 들여다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지방선거 중에서 서울시장의 무효 투표수를 확인해야 하고 이 선거는 이미 지난 선거입니다.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분야별 정보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야별 정보를 들어오셔서 역대 선거 통계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역대 선거 중에서도 또 메뉴가 많이 보이시죠? 이 중에서 득표수, 무효표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투개표 현황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투개표 현황을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또 많은 메뉴들이 있습니다. 개표 현황이 되겠죠? 개표 현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표 현황을 눌렸을 경우에 보시는 것 같이 자료를 조회하시면 상단의 선택 박스에서 조건들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조회하기 위하여 선택 박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선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 박스가 나옵니다. 이것을 눌러서 7회이죠. 그리고 옆에 또 선택 박스가 생기면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장은. 그리고 또 누르게 되는 선택 박스가 나오는데 서울특별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후에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별로 나와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합계 수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무효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무효 투표수는 57,226표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거에 대한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핸드폰에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검색어를 넣어서 검색했을 경우에 거의 같은 결과가 보여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메뉴인데 배치가 좀 다른 게 보이시죠? 핸드폰으로 검색할 경우에 조금 더 편하게 바로 선거 통계 시스템이 처음에 보이는 것이 보여집니다. 선거 통계 시스템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통계 시스템을 들어왔을 경우에 이와 같이 올해 했던 21대 국회의원 선거, 최근 선거가 먼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역대 선거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역대 선거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선거를 하시고 똑같이 투표 개표를 선택을 하신 후에 개표 현황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지방선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7회 지방선거, 시도지사 선거, 서울특별시 선거를 선택을 하시면 이와 같이 결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보시면 무효 투표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효 투표수는 이만큼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무효 투표수가 57,226임을 앞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제는 이전과 동일하게 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를 수행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수업 영상을 다 들으신 이후에는 영상 밑에 댓글도 꼭 달아주시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